아난드에게는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 한켠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 마야와의 헤어짐이 정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둘이 함께한 추억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이별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마야는 둘의 관계를 이대로 이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아난드에게는 견디기 힘든 내용이었죠. 당신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녀는 뭔가를 더 털어놓고 싶어 하다가 결국 삼키는 듯 보였습니다. 아난드가 이유를 묻자 마야는 선명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생각해봐도 결론이 나지 않아 아난드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이유를 모른 채로도 그녀를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말은 서로 행복해지자. 나는 위로 같지 않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건넬 때 마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난드의 가슴 속에는 그녀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무거운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난드의 귀에는 마야의 말이 계속 울려 퍼졌고 친구나 가족의 위로조차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깊은 고독과 스스로를 의심하는 생각에 시달리던 그에게 어느 날 한 노인이 다가와 마음에 짐이 있다면 근처 산사에 계신 지혜로운 분을 찾아가 보게. 고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해주신다더군 하고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 말에 이끌려 아난드는 험한 산길을 올라 마침내 산사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를 맞이한 이는 편안한 눈빛을 지닌 한 늙은 스님, 부처님이었습니다. 아난드는 마야와 겪은 슬픈 이별을 부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아이베츠리쿠라는 말을 아는가? 부처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질 때의 아픔들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본질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난드는 그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베츠리쿠, 그것이야말로 지금 자기가 겪는 고통 그 자체였으니까요. 부처님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집착으로 바뀌면 고통을 낳는다오. 그대가 느끼는 아픔의 정체를 깨닫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오.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아난드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다시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난드는 부처님의 말을 들으며 왜 좋아하는데도 이별이 찾아오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난드여, 사람 사이의 얽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다 말할 수 없소. 때론 서로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헤어짐이 오기도 하오. 첫째로 부처님은 마음속 깊은 곳의 거부감들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를 좋아한다고 느끼더라도 마음 깊숙한 데에서 나는 어울리지 않아. 이 관계는 깨질 거야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소. 그것이 속마음의 속삭임인데 자신도 모르게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되지요. 나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난드는 그 말에 딱 멈춰 섰습니다. 사실 마야와 함께할 때 나는 그녀가 바라는 사람이 되지 못할 거야 하는 불안감을 여러 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혹시 부정적인 태도나 말로 조금씩 뿜어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부정이 커지면 인연이 점차 옅어져 버립니다. 함께하고 싶다면 마음속 부정적 감정을 찾아내어 내려놓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처님은 일러주었습니다. 아난드는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부처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둘째로 부처님은 시기의 어긋남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나 함께 지낼 시점에는 알게 모르게 딱 맞는 때가 있어. 아무리 애써도 계속 엇갈리기만 하고
하나같이 일이 어긋나는 순간들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신호일 수도 있어. 지금은 둘이 함께할 때가 아니라고. 그 흐름이 말해주는지도 모르고 아난드는 마야와 겪은 최근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함께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간신히 만났는데 또 갑작스러운 일이 터져버려 즐거운 순간이 깨진 적이 많았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넘겼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일이 어떤 메시지였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기의 어긋남은 때로는 서로가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지요. 그리고 한쪽이라도 그 잘함을 이루지 못하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법이요. 나는 부처님의 말이 아난드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셋째로 부처님은 인연이 닿자면 사람 사이가 끝나기도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서로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배움을 얻소. 하지만 그 배움이 다 되면, 즉 인연이 다 찼을 때 그 관계는 자연스레 끝을 맞이하기도 하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한쪽이 잘하고 다른 쪽이 그대로 머무르면 두 사람의 흐름은 점점 달라지기 마련이요. 처음에는 사소한 어색함일 수 있으나 쌓이고 쌓이다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지요.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아난드는 마야와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함께 성장한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때 마야가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묘한 답답함이 커져갔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별은 슬플 수 있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요. 그 인연이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오. 인연이 끝난 뒤에도 상대를 향한 고마움을 간직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오. 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난드의 마음에는 새로운 시야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헤어짐이 실패나 부정이 아니라 서로가 새 길로 나아가는 계기일 수 있다는 말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듯했죠. 아난드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이별을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연의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 깨달음이 그대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오. 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끊어지기 전에 반드시 다가오는 징후가 있음을 알고 있소. 라며 이어 말씀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드와 마주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인연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조짐이 드러난다오. 그걸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인연이 끊기는 것을 과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오히려 그 징후를 깨닫고 받아들이면 상대와의 헤어짐 속에서도 새 배움을 얻을 길이 열리지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아난드는 더욱 집중했습니다. 우선 부처님은 직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연이 끊어지기 전 사람 마음에는 미묘한 신호가 온다오. 이건 이성적 판단이나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라오. 마음 가장 깊은 곳, 즉 속마음이 다가올 미래를 눈치채고 보내는 메시지라 보면 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이성적 분석보다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관계의 어긋남을 미리 감지하게 된다는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즐겁기만 했던 상대와의 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어색해진다거나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도 왠지 불안하고 귀찮은 마음이 드는 경우 등이 바로 직감의 신호요. 라고요. 아난드는 자신과 마야 사이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거리와 어색함이 생겨난 일을 떠올리며 그게 바로 직감에서 온 징후였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처님은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인연이 깊을 때는 편안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그것이 약해지면 함께 있는 시간이 어쩐지 불편해지기 시작한다오. 이는 그대가 상대와의 어울림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소. 라고 하셨죠.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했던 부분이 점점 사라져서 대화 주제를 억지로 끌어내야 한다거나 대화 중 어느 한쪽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진다거나 서로의 말이 괜스레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이 이미 인연이 옅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난드는 한때는 사랑스럽게 보였던 마야의 사소한 버릇이나 말투가 요즘 들어 자꾸 거슬렸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에 비춰보면 그건 역시 인연이 점차 식어가는 흔적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생각이나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를 언급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조금씩 자라는 존재이요. 새로 배운 생각이나 기준이 생기면 함께 지내던 사람과의 차이가 점점 커지기 마련이요. 이는 인연이 옅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하지요. 라고 하시며 기존에는 둘이서 함께 즐기던 것들이나 대화 소재가 바뀌고 그것이 계속되면 둘 사이에 커다란 틈이 생긴다오. 처음에는 서로 성장하며 함께 나아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한쪽만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고 다른 쪽이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결국 그 점이 인연이 희미해지는 계기가 되곤 하지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난드도 바로 얼마 전 마야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열정을 쏟았을 때 자기는 똑같은 열의로 맞춰주지 못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게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시간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소중하다고 여기는 곳에 시간과 힘을 쓰게 되어 있어. 만약 둘 사이의 시간은 줄어들고 한쪽이 일이나 취미에만 파묻히게 된다면 그건 인연이 옅어지고 있다는 뜻이요. 상대에게 시간을 쓰는 일이 더 이상 우선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레 관계에 틈이 생기지요. 이건 나쁜 일이라기보다 한편으론 그대가 새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하오. 상대 또한 그대에게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둘이서 더는 발전할 일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소. 부처님은 그렇다고 해서 헤어짐의 슬픔을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니오. 인연이 옅어지는 일은 다음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때가 많소.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 또 다른 만남이 찾아오게 마련이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연이 옅어져 가는 신호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라고 부처님은 결론 지었습니다. 그건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다음 성장을 위한 과정이요. 만약 그러한 조짐을 알아차리거든 그저 부정하지 말고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로부터 얻는 배움을 살려 내일의 스스로를 빛나게 하기를 바라오. 부처님의 말을 되새기면서 아난드는 마음속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픈 이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도와주는 힘이었습니다. 이후 아난드는 산사를 떠나 조용한 물가에 홀로 앉아 지난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마야와 함께했던 매 순간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은 정말 행복했지. 아난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녀와의 만남은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아난드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었고 사소한 배려나 순수한 태도 하나하나가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쌓여 가던 작은 어긋남도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넘기던 자잘한 차이가 어느 순간 커다란 간극이 되어버렸죠. 특히 마야가 새 일을 시작하고 거기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아난드는 어딘가 혼자 남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녀의 꿈이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거나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거겠지. 아난드는 부처님의 말 중 일부를 떠올렸습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이라도 각자 다른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길이 갈리기도 한다. 라는 그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난드는 예전에 마야와 부딪혔던 순간들을 되짚어봤습니다. 마야가 무심코 한 말에 괜히 날석에 반응한 적이 있었고 자신도 화가 치밀어 필요 이상으로 거친 말을 내뱉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마찰이 차곡차곡 쌓여 어느샌가 둘 사이에 말 없는 거리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마야를 탓하고 싶었던 마음이 앞섰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도 결국 둘 다 아직 미완성이라 생긴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완벽해지려 애쓰다 보니 무리가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난 기억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아난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한층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야와의 관계는 그저 행복함만 누리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었다고 말이죠. 그녀의 다정함과 엄격함, 그리고 여러 충돌을 통해 아난드는 자기 안에 숨어있던 약함과 집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연이 끝나려 하는 지금, 그 시간을 떠올리며 아난드는 함께했던 일들이 모두 나를 키워주었구나 하고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물가에 비치는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며 아난드는 마음속으로 그녀에게 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너를 만났기에 나는 나를 찾는 길을 시작할 수 있었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자 비로소 헤어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듯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기보다는 배움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모든 감정과 시간이 헛된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히 자라날 싹이 있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난드는 마음 깊은 곳에서 결국 헤어질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고 깨달았습니다. 마야와의 인연이야말로 아이베츠리쿠의 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고통을 넘어서려면 집착을 놓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에겐 더 큰 성장을 위한 시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모든 인연은 잠시뿐이다. 집착이 클수록 고통이 생기지만 놓아버리면 마음의 편안함이 온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위로이자 동시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난드는 여전히 마야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알았습니다. 이 집착을 붙들고 있으면 서로가 다음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난드는 조용한 밤에 손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말로 전하는 방법도 떠올렸지만 지금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담기에 글이 더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펜을 잡고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 평온히 머무르던 순간들, 그리고 크고 작은 충돌들까지 전부 마음속을 스쳐갔습니다. 너와 보낸 시간은 내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 둘은 각자의 길로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라며 그는 편지에 솔직한 마음과 그녀를 향한 고마움을 적었습니다. 며칠 뒤 아난드는 마지막으로 마야와 시간을 나누기 위해 만났습니다. 장소는 둘이 함께 미래를 꿈꾸곤 하던 마을 밖의 조용한 언덕이었습니다. 마야는 편지를 읽고 차분한 눈으로 아난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분노나 원망이 아니라 아난드의 결단을 받아들이는 듯한 빛이었습니다. 고마워, 아난드. 나도 당신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난드는 그녀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 품에 안겨 있다가 아주 조용히 작별했습니다. 그날 밤, 아난드는 이전과는 또 다른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마야에게 쏟았던 집착을 내려놓고 처음 맛보는 자유로운 느낌이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물론 이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테지만 아난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와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내가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될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한 발씩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난드는 이별의 쓰라림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착을 놓자
마음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커다란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예전 마야와 나누던 시간을 대신할 새로운 목표나 어울림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 아난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고자 주변 마을들을 찾아다니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 역시 저마다의 괴로움과 의문을 안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난드는 어느 작은 절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 몇몇이 모여 마음의 평온을 바라며 함께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절 한구석에서 눈이 마주친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다였습니다. 그녀 역시 조용하고 다정한 눈빛으로 스님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다는 아난드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헤어짐의 아픔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입어 그 마음을 추스르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둘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난드는 예전엔 느껴 보지 못한 안도감을 서서히 느꼈습니다. 사다는 사람은 누구나 인연이 끝날 때 새로운 인연을 맺을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봐요. 이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순간이기도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아난드는 강하게 끌렸습니다. 그녀의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우러져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는 듯했습니다. 둘은 같은 바람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각자 마음속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나누며 아난드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내가 새 인연을 맺는 과정이 될 수 있겠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이후 아난드와 사다는 절에서 일손을 거들며 많은 이들을 만나 마음의 편안함을 전하기 위한 작지만 소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난드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끊어지는 인연은 새로운 인연을 준비하는 시간, 예전의 아픈 헤어짐이 이젠 새로운 희망과 사명감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감사와 함께 받아들이고 사다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가 된 것이죠. 마음속에 다가올 새로운 만남의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자 아난드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장을 넘어 다른 이들의 행복에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인연은 우리를 자라게 하려고 맺어지고 때가 되면 끝납니다. 그것이 슬프더라도 다음 새로운 만남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아난드의 이별과 다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아이베츠리쿠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헤어짐에서 오는 아픔은 피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면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글이 혹시 현재 관계의 흐름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켜봐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문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